거기 교재 보시면 351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구나. 365페이지까지는 여기는 T자를 외우셔야 돼요. 351부터 365페이지까지는 암기 쪽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설명을 다 드릴 거고, 그 2장짜리 첫날 나눠드린 거 그거 보셔도 되고요.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니면은 앞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T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T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보시면 첫 번째로 제공품. 그래서 제공품이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해서 그 제조회사에서는 꼭 요거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원가 명세서. 그럼 이거를 보면은 뭐를 할 수 있냐면, 이 물건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 들어갔구나. 요거를 이제 재무제표처럼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기초 제공품. 그리고 참고로 제공품은 자산이에요. 근데 무슨 자산일까요? 만들면 뭐 할 거예요? 팔 거죠. 그러면 무슨 자산? 재고 자산. 그래서 차변에 나오는 건 자산의 증가예요. 그래도 기초 제공품이 몇 월 며칠 거라 그랬죠? 기초 제공품이 몇 월 며칠? 1월 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 다음에 여기에 재료비 들어가고요. 무슨 비 들어가요? 재료비. 그 다음에 노무비 들어가고, 경비 들어가고, 간접비 들어가요.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게 기초 제공품은 1월 1일 거고, 요 나머지들은 물건 만들려고 들어간 돈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우리가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 그래요. 단기가 언제죠? 올해. 제품은 완성된 거. 그래서 올해 완성된 원가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왜 대변이냐면 이제 제공품이 아니에요. 완성되면 제공품으로 남아 있어야 돼요. 제품으로 가야 돼요. 제품으로 가야 돼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못 팔고 남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년에 팔아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기말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 다음에 또 제공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공품은 2개를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외우셔야 돼요? 2개. 그래서 또 똑같은 제공품이 또 있는데, 위에 쓴 거랑 똑같은데요. 뭐가 다르냐면 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네들을 다 더한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대변은 똑같아요. 완성된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남은 건 뭐라 그런다고요? 기말제. 그 다음에 제공품이 완성된 건 제품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제품은 손익계산서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품은 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판매하면 이익 났나 손해 났나 계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제품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다고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작년에 팔다가 남은 걸 기초제품이라 그래요. 왜냐면 기초는 몇 월 며칠이죠? 1월 1일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1월 1일 날은 놀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초 그러면은 언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작년 거. 언제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작년 거. 그 다음에 올해 완성된 걸 뭐라 그러냐면 단기 제품 뭐라 그래요? 제조 원가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는 작년 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언제 만든 거예요? 올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왜 만들죠? 뭐 하려고? 팔려고. 그래서 판매된 걸 뭐라 그러냐면 매출 원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 그 다음에 남은 건 뭐라 그러냐면 기말 제품. 이건 내년 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판매한 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뭐 하려고? 팔려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노무비하고 제조경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2장짜리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3가지가 있어요. 전월 선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나머지는 대변.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뭐 이런 경우에요. 노무비 그러면 월급 얘기합니다. 뭐 얘기해요? 월급.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월급을 줄 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되게 다양하게 주시는데 이렇게 주시는 회사가 있어요. 어떻게 월급을 주시냐면 이렇게 줘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1월 31일까지 일한 걸 1월 31일 날 주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회사도 있어요. 어떻게 주시냐면은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해서 2월 10날 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일한 걸 2월 10날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들마다 월급 주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뭐는 줘야 돼요? 월급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주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이거를 가장 좋아해요. 1월 달에 일한 건 언제 주는 거예요? 1월에. 요거를 가장 베스트로 봅니다. 그래서 베스트로 보는 방법이 그냥 이번 달에 일한 거 이번 달에 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주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이게 1월 달에 줘야 될 게 몇 월 달로 넘어갔죠? 2월로 넘어갔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요걸로 설명드릴게요. 딴 거 다 빼고 요걸로. 네, 우리 회사는 아니다.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요 밑에 걸로. 그래야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주는 회사예요. 1월 1일부터 일한 걸 2월 10일까지 해서 언제 주는 거예요? 2월 10날. 그러면 당월 지급액은 이렇게 돼요. 1월 11일부터 2월 며칠까지요? 10일. 그 다음에 전달에 준 건 1월 1일부터 1월 10날 거는 전달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이미 나갔겠죠. 그래서 전달에 이미 돈이 나갔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대변이라 그랬는데 대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며칠까지요? 2월 10일까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중에서 이렇게 열흘치를 빼면 정확하게 몇 달치가 남죠? 한 달치가 남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구해 주시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방법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이거 쓴다 그래서 큰 메리트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쓰나 안 쓰나 한 달치 나가는 월급은 어떻죠? 똑같죠. 근데 이론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계산을 할 때 무조건 몇 달치로 계산해라? 한 달치.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왜 안 하냐면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뭐 나가는 건 똑같아요. 월급 나가는 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공품 수량 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공품 뭐 구하는 거요? 수량 구하는 거.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계산 문제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계산 문제가 더 좋아요. 왜냐면 계산 문제는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일단 답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계산 문제를 좀 싫어하냐면 공식이 잘 안 외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계산 문제가 더 좋은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계산 문제는 어쨌든 공식만 외우면 딱 정확하게 떨어지니까 좀 계산 문제가 솔직히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사이에 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요거 T자 외우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오시냐면은 366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조금 빨리 나가고 그냥 뒤에 가서 문제만 열심히 풀 겁니다. 그래서 거기 366페이지 위에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1단계는 무슨 별이요? 요소별. 그 다음에 2단계는 부문별. 그 다음에 3단계는 제품별. 그래서 아까 그 T자가 요소별이에요. 그래서 요소별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가는 몇 요소로 되어 있다고요? 3요소.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이렇게 보는 걸 무슨 별이라 그래요? 요소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문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문별은 장소별로 하는 거예요. 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이제 제조회사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제조 부문, 뭐 생산 부문, 뭐 조립 부문, 포장 부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조 부분에선 제조만 하고 생산은 생산만 하고 포장은 뭐만 하죠? 포장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별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이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어디로 오시냐면 368페이지. 그래서 368페이지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가 부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조 부문하고 무슨 부문이요? 보조 부문. 그래서 제조 부문은 말 그대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제조하고. 네.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말 그대로 보조하는 건데, 뭐 요게 이제 요런 것들이에요. 뭐 전력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이제 회계 파트, 예, 요런 것들이 다 물건 만드는 걸 뭐 하는 거죠? 보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보조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조 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원가 추적이라고 있어요. 추적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비하고 무슨 비요? 간접. 그래서 추적 나오면은 요 두 가지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직접 비 그러면 추적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간접 비 그러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원가 배부라고 있거든요. 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아, 밑줄 쳐져 있는데 인과관계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배부가 뭐 해주는 거죠? 나눠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때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의 뜻이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다. 그거를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요. 겨울에 뭐 저도 이제 그거에 대비는 하고 있는데 겨울 되면 가스요금 많이 나오죠. 왜 그렇죠? 난방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썼죠. 썼으면 돈 내래. 그럼 냅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럼 냅니다. 네. 근데 이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나 안 썼는데 돈 내래.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집에 저기 뭐지? 상하수도 요금으로 그 빌라인데 30평대 되는 빌라예요. 1억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전화해갖고 아니 무슨 여기에 상하수도 요금이 1억이 넘게 나오냐 그랬더니 일단 내래요.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KBS인가 SBS에다 제보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나와갖고 들쑤시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잘못 계산했다고. 그래갖고 2만 얼마인가 3만 얼마 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욕먹는 게 뭐냐면 개인이 그냥 잘못된 거 얘기해도 모르쇠 했다가 기자들이 덤벼들면 그때 뭐 하죠? 고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힘없으면 당한다라는 말이 얼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거 뭐 저희 아버지하고 관련이 있었던 거긴 한데 대출 받으려고 이제 아버지가 알아봐서 이제 마지막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3년 후에 돈을 갚을 생각으로 이제 3년짜리로 빌리려고 했는데 거기 직원이 지 맘대로 20년짜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처음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왜 바꿨냐 그랬더니 우리를 위해서 바꿨대요. 네. 그 승질 나갖고 아버지가 거기 은행이었는데 은행에서 대출 안 받고 보험 대출 받았어요. 그 대신 이자는 2배 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도 뭘 느꼈냐면, 야, 이거 진짜 그거 고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변경해도 될까요? 이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 맘대로 변경해 놓고선 우리한테는 통보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도 대판 싸웠죠. 그랬더니 웃긴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 가서 깨갱대더니 다른 사람 소개해 준다고. 네. 그때 제보를 할 걸 그랬어요. SBS나 KBS.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으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도 내가 의리될 때마다 슬픈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참 그게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말 한 번만 하면 되는 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보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관계로 봐요? 인과관계로 봅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거기 369페이지 보시면 부문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이거 배부 기준 있거든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369페이지에 보시면 배부 기준 있어요. 예, 요거는 그냥 연관된 거 찾으시면 돼요. 관련 있는 거. 예.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건물 나오면 뭐라고요? 면적. 왜 그러냐면 우리 다들 이 정도는 알잖아요. 똑같은 지역이라고 보면 면적이 작으면 싸죠. 맞죠? 면적이 많으면 뭐하죠? 비싸죠. 그러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큰 평수에 사는 사람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관리비도 어떻게 내죠? 많이 내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 계산할 때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이러면 싸움 나요. 인원수. 왜 그러냐면 큰 평수에 혼자 사는 사람 있죠. 작은 평수에 많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로 하면 싸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항상 배부 기준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100%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이것도 나왔었잖아요. 어떤 아파트에서 요즘에는 1가구 3차량, 1가구 4차량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에서 한 대는 무료, 두 대는 3만원, 세 대는 막 20만원 막 이렇게 받는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도 집주인인데 예,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를 대려고 그러면 차 댈 데가 없어. 근데 왜 없나 봤더니 어떤 집은 막 3대 4대를 대. 예, 그래갖고 뭐 4대 되면 50만원 막 이렇게 예, 올린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댓글에 싸움이 납니다. 항상 한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 이렇게 많이 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많이 받아야지. 왜요? 원래 한 가구에 그 지금 제가 알기로 이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1.5대인가 1.8대 정도 대밖에 못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한 집에 많이 돼야 몇 대까지 되는 거예요? 2대까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없는 집들도 있으니까. 근데 막 3대, 4대를 대버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안 그래도 우리 집인데 나는 맨날 주차를 바깥에다 해놓고 와야 돼. 네, 실제 이런 경우들이 서울에 특히 많아요. 네, 왜냐면 서울에 이제 돈 있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한 가구에서 막 3대, 4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죠.
그래서 요번에 LH에서는 좀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냐면 차량 가격 얼마 넘는 거 주차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는 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예, 임대주택인데 BMW 끌고 다닌다 얘기를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부터 들은 얘기인데 아직도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쌍욕 먹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옛날에 고쳤어야죠.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BMW가 말이 돼요? 아무리 중고라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서민 중에서 좀 힘드신 분들 살려고 살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임대주택인데 가보면 막 BMW, 벤츠 막 이런 거 끌고 다니잖아요. 요번에 좀 세게 한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전력비는 전력 사용량. 그 다음에 건물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면적.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70페이지. 거기도 배부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공장 인사는 종업원수, 전력은 전력 사용량. 식당 같은 경우에도 종업원수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이거 면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면적이 크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면적이 작다 그래서 적은 사람이 밥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식당은 주로 뭐하고 관련성이 높아요? 몇 명이 밥 먹냐.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370페이지 밑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왜냐면 요 파트는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있어요. 370페이지 밑에. 그리고 이거는 2장짜리에도 있어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계산은 2가지만 연습할 거예요. 직접 하고 단계 이렇게만 연습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 배부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 배부법은 가장 정확한데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계산은 어떻다? 복잡하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좀 이따가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요거 계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잠깐 보시면 요거는 한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시험 문제. 단일 배분율법이라고 있고요. 373페이지에 이중 배분율이라고 있는데 저희 시험은 단일 배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단일 배분은 단일의 뜻이 뭐죠? 몇 가지요? 한 가지. 그래서 기준이 한 가지면 단일 배분율이고요. 배분율이고 이중 배분율은 기준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단일 배분율은 계산할 때 한 번만 계산하면 되고 이중은 몇 번 해야 돼요? 두 번 해야 돼요. 왜냐면 기준이 몇 가지니까? 두 가지니까. 근데 저희 시험은 99% 단일로 나옵니다. 이중으로 되면 전산회계가 아니에요. 전산회계보다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 남았어요. 교재는 380페이지부터 뒤에까지인데 원가 계산 끝까지인데 요거는 그냥 암기로 대체하긴 할 겁니다.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2장짜리 보시면 돼요. 설명은 쭉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별이라는 거는 몇 개씩 계산하는 거죠? 네, 한 개씩. 그래서 우리 개별 포장 그러면 몇 개씩 포장되어 있어요? 하나씩.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건데 요거의 특징은 비싼 거 할 때 하는 거예요. 뭐 한 거 할 때요? 비싼 거. 그래서 비싼 거는 몇 개씩 계산하자? 하나씩 계산하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무슨 원가 계산이요? 종합. 종합은 싼 거.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그래서 개별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류는 많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개별 원가 계산은 몇 개씩 계산할 거죠? 하나씩. 근데 양은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한 번에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종합의 뜻이 뭐예요? 한 번에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종류는 많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종합원가 계산은 종류별로 원가 계산하거든요. 무슨 별로 한다고요? 종류별. 그래서 종류별로 원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종류가 많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나오면 개별이에요. 그 다음에 종합은 저기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 요거는 요 문구 나오면 이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나오면 개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 나오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종합.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중요해요.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말 제공품 공식까지 외우시면 원가액의 끝이에요. 뭐까지 외우셔야 된다고요? 공식까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균법, 또 하나는 선입선출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래서 결론은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왕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뭐요? 당.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왕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보시면 요거 차이점이 왜 나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저거 계산하는 거 좀 해볼 거예요. 앞에 보시면은 이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가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초가 기초예요. 뭐라고요? 기초. 그래서 초는 기초예요. 그럼 말은요? 기말. 완은요? 완성품. 당은요? 당기 투입 원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래서 이 공식은 기말 제공품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기초는 기말에 있다 없다? 기초가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이에요. 기말은요?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기초는 기말에 없다라고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그러면 1월 1일 거는 12월 31일 날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뭐라고요?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법은 기초 중에 일부는 기말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평균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평균법. 그거 참고해 주세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5분에 계산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좀 나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